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무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평범한 청약자를 위한 특별한 분양 3개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청약 대기자의 공통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청약 당첨을 위해 무주택자로 기다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보상을 무엇을 받을 것인가? 안전마진이 있는 분양 당첨으로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마진이 뻔히 보이는 인기 있는 청약만 넣어요.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고가점자가 지금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올해 서울에서 좋은 분양이 쏟아졌거든요. 하반기에 이례적으로 강남권에서 연속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올해 서울의 평균 청약 경쟁률 아세요? 130대 1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60대 1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2배가 넘어버렸어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요즘 많이 받는 상담이 있습니다. 청약 포기할까요? 당첨 안 된 고가점자의 하소연이 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안전마진 한 1억 이상 보이잖아요. 바로 커트라인 69점을 찍어버립니다. 자, 69점 커트라인이 어떤 의미냐? 100명 청약 넣으면 1명 당첨될까 말까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세 차익이 확실한 당첨은 60점대 후반의 가점이 나온다는 점, 그리고 주변 시세 수준에서 나왔고 입지가 좋은 곳은 50점대 가점이 나옵니다. 근데 주변 시세보다 약간 비싼데 좋은 입지라 그러면은 이제 1주택자하고 저가점자한테도 기회가 가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모집 인원이 많잖아요. 여기서 기회가 더 넓어집니다. 자, 주변 시세 수준에 나왔는데 입지가 좋아요. 원래 50점대 가점이 나와야 되는데 모집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 나온다? 저가점자 30점대, 40점대, 그리고 1주택자도 당첨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그런 분양 3개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한양수자인 오브센트입니다. 경기도 기포시 북변동 184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무려 3000세대 넘는 매머드급 단지예요. 이 중 2116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전매 제한 기간 6개월이고요. 거주 의무 없어요. 2028년 2월 입주 예정으로 지금 한 3년 6개월 정도 남았죠. 김포시 거주자 우선 공급되고요. 9월 19일날 추석 끝나고 나서 바로 특별 공급 접수가 있습니다. 전체 2116세대 중에서 59타입이 1150세대로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요. 분양가는 전용 59타입이 최대 5억 3,400만원, 76타입이 6억 3,600만원, 84타입이 6억 9,3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입지는요, 이제 김포 골든라인의 걸포 북변역이라고 있어요. 거기 초역세권입니다.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장점과 단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요, 걸포 북변역 초역세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역 주변으로 대단지가 밀집되어 있어요. 선호하는 주거지 보면은 역 주변으로 신축 아파트가 몰려 있잖아요. 그럼 젊은 층이 여기는 살기 좋은 지역이나 판단하면서 계속 수요를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장점은요, 2028년 2월에 입주를 하는 거예요. 자, 3년 6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입주까지 많이 남은 분양이 있잖아요. 그 입주 시점에 자, 얘가 과연 이제 수익이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왜? 3년 6개월 사이에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싼지 모르는 분양이어도 실제 입주할 때는 잘 받았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무려 3058세대의 신축 대단지라는 겁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 선호도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커뮤니티 시설인데, 이 커뮤니티 시설은 세대수가 많을수록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한양 수자인 오브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티 시설에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단점은요, 집값 상승 기대감이 적은 김포시에 있다는 겁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적은 곳 3곳 꼽으라보면 고양시, 김포시, 평택시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중 한 곳이 김포시예요. 자, 보통 청약 수요는요,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플러스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 거에 따른 전망까지도 포함되는데, 그 전망이 굉장히 약한 지역이 바로 김포시라는 거죠. 두 번째 단점은요, 여기가 걸포 북변역 초역세권이긴 한데, 이 김포 골든라인, 설계부터 잘못된 이 김포 골든라인, 전국 지하철 혼잡도 1위 달리는 이 지하철을 이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는요, 이 단점 두 가지가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분야이기도 해요.
두 번째로 살펴볼 곳은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8호선 신흥역 초역세권에 공급되는 주상복합처럼 생긴 아파트예요. 1972세대 중에서 무려 1319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엄청난 물량이죠. 전매 제한 기간 1년, 거주 의무 없습니다. 2027년 12월에 입주로 아직 입주까지 한 3년 3개월 많이 남았어요. 성남 1년 이상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되고요. 특별 공급은 9월 23일 그리고 1순위는 9월 24일 날 접수됩니다. 3개 전용 면적에서 공급이 돼요. 59타입이 10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분양가가 최고 9억 5,900만원에 확장비가 2,416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전용 74타입은 79세대로 모집 인원은 적어요. 최고 분양가는 11억 1천만원, 확장비는 2,341만원까지 책정됐습니다. 전용 84타입은 225호가 공급되고요. 11억 3천부터 12억 1천까지 분양가가 책정됐고 확장비는 2,100만원대 수준입니다.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도 장점과 단점이 좀 뚜렷해요. 먼저 장점은요. 우수한 강남 접근성입니다. 지금 지하철로 한 30분대가 나오는데 야 30분대가 우수한 강남 접근성이냐? 맞아요. 생각보다 강남에 출퇴근이 편리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중 한 곳이 구성남이고 구성남이 그런 이유 때문에 수요가 많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욕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이기도 하죠. 두 번째, 인근에 대규모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맞은편에 신흥 3구역, 신흥 1구역, 그리고 도안중 2구역까지 계속해서 정비 사업을 되다 보니까 현재는 별로지만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지만 미래는 굉장히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역 발전 가능성에 따른 수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다양한 호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판교 8호선 연장, 지금 성남시에서 올해 다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상태죠. 이게 완공되면 8호선 판교까지 다이렉트로 접근이 가능해지는 교통 수혜지가 됩니다. 강남하고 판교 접근이 가능하면요, 이들에 각각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들 꽤 많이 있거든요. 수요를 유입시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복정역 개발 사업입니다. 복정역 주변으로 해서 현대자동차 그룹이나 아니면 포스코에서 계속해서 연구시설을 지금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것이 아마 이제 2027년 말부터 입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으로 또 다른 수요가 창출되면서 구성남 지역의 매매 전세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점도 뚜렷해요. 자, 재개발 사업장의 공통적인 문제, 바로 교육 환경입니다. 아무래도 분양 수요 상당수가 미취학이나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교육에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실제 임장을 가보시면 좋은 점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많이 남은 미개발 지역, 이런 이제 재개발 밀집 지역에서는요, 아무래도 존치구역 적을수록 이제 좀 더 살기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개발이 많이 남아있기는 하거든요. 일단 신흥 3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사업자도 선정하지 못한 상태고, 그나마 좀 주변에 빠른 곳이 있다 하더라도 워낙 미개발 지역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예요. 일단 분양가는 주변 시세 수준으로 나온 것은 맞는데 이 시세가 최근에 이제 구성남 가격이 해리스톤 분양 이후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올라간 호가에 맞춰서 분양가가 책정되다 보니까 현재 기준에서 이게 안전마진이 있냐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게다가 현재 시장 분위기가 지금 잠시를 시작으로 해서 상승보다는 약간 주춤, 조정 쪽으로 들어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좀 이것도 수요에 영향이 있을 거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같은 경우는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곳이에요. 세 번째로 살펴볼 곳은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했었죠. 이 지역은 HDC 현대산업개발이 단독적으로 대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동주택이 한 3,000가구가 들어갈 계획이 있어요. 이 중 3,000가구 중에서 2,000호가 일반 분양이 나올 예정인데 그게 언제 나온다? 올해 12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개했던 분양이 일반 분양 물량이 2,000호가 넘었고, 두 번째가 1,300호가 넘었고, 세 번째 분양이 2,000호가 맞네? 근데 1,000호든 2,000호도 굉장히 많은 물량이거든요. 이 정도 물량이 나와야 가점이 그나마 좀 착한 수준에서 나올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장점과 단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요,
GTX-C 호재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역에 10분대 도착이 가능하더라. 노원구 지역, 노도강 지역의 최대 단점이 이 강남 접근성이거든요. 출퇴근이 불편하면요, 아무리 살기 좋고 교통 좋아도 집값이 오를 수 없는 구조인데, 광운대역 주변으로 해서 개발 사업이 있으면 이런 강력한 호재가 있다. 집값은 꼭 잊지 마세요. 출퇴근 거리로 결정되는 것이다. 두 번째, 다양한 호재가 있습니다. 요즘 살기 좋은 지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대형 쇼핑센터 들어오고요. 대기업 본사도 입점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노원구하고 노원구에서 비교할 수 없는 입지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얘가 주상복합 같은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길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최대 4년 정도 분양부터 입주 시점까지 예상이 되거든요. 빨리 분양을 하면. 그럼 이게 청약자한테 또 유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사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나는 청약하는 시점에 아파트가 이미 고정되어 있는데 3, 4년 뒤에 화폐 가치 하락으로 집값이 저렴해 보일 때 입주라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반면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 무엇일까요?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시행사가 돈이 많은 경우에는요, 저렴한 분양가를 잘 측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한번 분양가가 나와봐야 여러분께 한번 더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얘가 주변 시세 수준으로만 나온다 하더라도 워낙 호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대다수를 차지하는 평범한 청약 대기자를 위한 현실적인 기회 3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분양이 지금 싸다 말 않다, 좀 논란이 많은 단지들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청약은요, 입지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한 입주 시점의 가격 전망을 보고 접근하는 겁니다.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현실에 집중을 하지만 또 유주택자 청약 잘 하시는 분들은 현실 아니라 미래를 보고 접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보시고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보면서 한번 청약 전략을 세우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가 멤버십 영상에서 한간 수자인 오브센트와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필요 자금과 안전 마진, 그리고 청약 전략, 어떤 사람들이 청약을 넣어야 되는 청약 대상자까지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 청약을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멤버십 영상 참고하시면 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